파트 1. 거품 소변과 부종의 실제 원인. 이게 웬일이지? 왜 거품이 이렇게 많을까?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음악. 혹시 소변을 보실 때 물 위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것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혹시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또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눈꺼풀이 약간 붓고 다리가 무거우며 양말 자국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어떠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조용한 장기라 불리는 신장이 전달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트 2. 환자 사례 및 경고. 2년 전 대구에 거주하시는 72세 박성철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쓰러지신 아버님을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불과 20%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년간 박 어르신의 소변에 거품이 발생했지만 그는 아마 짠 음식이나 음주 때문이겠지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부어 잠들기 전 꼭 주물러야 했지만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병원을 조금만 더 늦게 찾았다면 평생 투석기에 의지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매우 조용하지만 우리 신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정상일 때는 어떤 증상도 없지만 손상이 시작되면 몸 전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피로감, 부종, 혈압 상승, 피부색 변화, 식욕, 감토해. 두려운 점은 대다수 사람이 이미 너무 늦은 시점에야 그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파트 3. 채널 소개 및 의사 소개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여 소변, 거품을 감소시키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며 신장 수명을 연장시킨 3가지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아마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으며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하는 비결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구독 안내 및 유호진 의사 소개, 식단과 상세한 가이드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이상 임상 경험을 축적한 내과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오랜 기간 진료하며 깨달은 점은 많은 노인 환자분께서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이후에야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그저 노화 탓으로만 돌려버린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투석기에 앉아 몇 시간씩 혈액을 정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파트 4. 신장 회복 가능성 및 과일의 중요성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력한 장기입니다. 비록 약해졌더라도 매일 올바른 식습관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기능의 일부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과일을 그저 후식 정도로만 간주하지만 신장에는 그것이 곧 천연 약재입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일은 칼륨이나 당분 함량이 높아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장의 새 친구라고 칭하는 특별한 3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염증을 완화하고 독소를 배출시키며 혈액을 정화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약으로도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자연의 힘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인 인천의 68세 최경숙. 어르신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상승해 거의 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3가지 과일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개월 후 수치는 1.4로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이제 남편과 식사하면서 내일 병원 갈 근심을 안 해도 되네요. 파트 4. 과일 소개 순서 및 신장의 기능.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이제 우리는 그 3가지 과일을 하나씩 검토해 볼 것입니다. 왜 신장에 유익한지,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배합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째 과일부터 첫 번째 과일까지, 즉 신장이 다시 회복되는 여정을 역순으로 따라가듯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인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이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즉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부터 신장을 아끼기 시작하십시오.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역과하며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제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섬세한 필터망은 점차 막히기 시작합니다. 소금, 설탕, 콜레스테롤, 진통제, 술, 그리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긴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 필터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제때 교환하지 않은 것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흐릿해질 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몸 전체가 무겁고 둔해집니다. 파트 6. 환자 사례 및 첫 번째 과일, 사과. 부산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선영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까요? 검사 결과 문제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소 유레아와 크레아티닌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그 독소가 피부와 몸 전체의 반응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 소개. 신장이 약해지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장의 필터를 가장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사과, 애플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순한 해독제입니다. 사과에는 니펙틴 팩틴밭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 대변을 통해 배출시키며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오사과산 메릭 애시드 골이 들어있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칼슘 찌꺼기를 용해하고 소변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멀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혈액 투석기가 멀어진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전구철 씨는 수년간 불규칙한 식습관 탓에 단백뇨가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조금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을 바로 처방하는 대신 아주 작은 실천부터 권했습니다.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 하루에 사과 1개만 드십시오. 한 달 후 그의 수치는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냥 사과만 먹었을 뿐인데 몸이 한결 가볍고 얼굴 부기도 사라졌어요. 첫 번째 과일, 사과의 해독 효과. 하지만 모든 사과를 아무 때나 섭취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사과의 해독 효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오사과 3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펙틴과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 C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깨끗이 세척하기만 하면 껍질째 먹어도 농약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껍질에는 퀘르세틴, 퀘르체틴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있어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너무 허기지거나 너무 배부를 때 먹지 마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1잔을 마신 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때는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고 펙틴이 쉽게 흡수되어 몸속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대로 고기 식사 직후에 먹으면 펙틴이 소화 중간에 갇혀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셋째, 시판 사과 주스는 피하세요. 그 대부분이 과당 프룩토세, 함량이 매우 높아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신장의 최대 적입니다.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사과를 직접 갈아서 따뜻한 물을 조금 섞고 절대 설탕은 넣지 마세요. 저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과즙 반 컵을 매일 아침 10일간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이 줄었으며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치료는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부전 3기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하루 3개 이상 사과를 연속으로 먹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사과의 칼륨 수치가 혈중에서 다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와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는 아주 친숙한 과일입니다. 명절 제사상에도 아침 식탁에도 빠지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일이 우리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사과 1개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신장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감사 인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두 가지 과일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신장세포를 회복시키며 미세 혈관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어떤 약도 완벽히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만약 사과가 신장의 청소부라면 다음 과일은 신장의 감 수호자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7. 두 번째 과일, 블루베리와 세 번째 과일, 배. 제가 말씀드릴 다음 과일은 신장을 지키는 푸른빛, 보라빛의 보호벽, 그리고 몸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한국의 전통 과일입니다. 두 번째 과일, 블루베리의 항산화 보호력. 사과가 신장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청소부라면 블루베리는 신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 정원에 물길이 오염되었다면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물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 세계에서 그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차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블루베리의 푸른빛, 보라빛을 만들어내는 색소이자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신장이 염증을 일으키면 이런 미세 혈관들이 손상되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손상된 신장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미국 메인 대학교 University of Maine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150개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증 지표가 28% 감소했고 신장의 역과 기능 EGFR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토시아닌이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은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저에게 김영희님 67세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선생님, 약도 꾸준히 먹는데 몸이 여전히 무겁고 다리가 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라색 과일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보라색은 왠지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 15알 정도를 생으로 또는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 김영희 씨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밝아졌고 목소리도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선생님.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기도 없어졌어요. 그게 다 그 작은 열매 덕분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기적은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생과일 또는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시중의 블루베리 건조 제품은 시럽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당분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췌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한 가지 스무디 레시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플러스 사과 반쪽 플러스 무가당 오트밀 우유. 이 조합은 신장 정화 삼합이라 불릴 만큼 완벽합니다. 신장을 정화하고 보호하며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신부전 말기 환자는 하루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요산 결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몇 주만 꾸준히 유지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소변이 투명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건 당신의 혈액이 더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과일, 배의 신장 세정 작용.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의 1위 과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과일, 오베피어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일이 사실상 자연의 신장 세정기밖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배는 88.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솔비톨타이라는 천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벼운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에르부틴이 풍부해 요로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합니다. 요로 감염은 신장염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오재현 어르신 74세끈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과일은 당이 많다길래 무서워서 안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올바르게 고르면 약이 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배반개를 먹거나 무가당 배즙을 만들어 마시라고요. 3주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산 유릭 애시드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으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열나면 배 먹이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배는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입이 마르거나 속이 뜨거운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건조한 계절에 차가운 배 한 조각은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따뜻한 배차 레시피도 있습니다. 배반개를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 생강 1, 2조각과 물을 약간 더한 뒤 약불로 10분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는 신장 순환을 돕고 가벼운 해독 효과가 있으며 소변 거품을 줄여줍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노인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비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배를 먹을 때는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에서 드세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신장을 지켜주는 3가지 과일, 사과, 블루베리, 배. 이 3가지는 신장을 위한 세계의 기둥입니다. 사과는 청소한다. 블루베리는 보호한다. 배는 정화한다. 이 3가지를 일상 식단에 함께 넣는다면 당신의 몸은 마치 리셋된 듯 새로워질 겁니다. 소변은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며 아침 얼굴의 부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파트 8. 생활습관 및 마무리. 물론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활습관 역시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습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투석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5가지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과일이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웃으시죠. 농담인 줄 아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생활을 바꾼 분들은 단 3개월 후에 다시 찾아와 안도와 미소로 저에게 말합니다. 비싼 약도 혹독한 식이요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을 이해하고 매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장은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입니다. 많은 분이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약도 꾸준히 드시지만 매일 반복하는 몇 가지 사소한 습관들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을 진짜로 지키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과일 외에도 이 5가지 황금 습관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소금 줄이기. 한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너무 짜게 먹습니다. 김치, 국, 간장, 양념장. 각각은 적지만 모두 합치면 신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한 환자에게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평소보다 국간을 절반만 하세요.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부기가 사라지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2달 만에 개선되었습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그게 결국 건강을 더 오래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둘째, 진통제 남용 금지.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도 쑤시죠. 그래서 진통제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 아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진짜로 필요할 때만 드시고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이 훨씬 낫습니다. 몸은 그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셋째, 단백질 조절. 나이 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생긴 요소를 걸러야 하는데 너무 많은 단백질은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체중 1kg당 1.0릭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0.8g 정도로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같은 흰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신장이 더 많은 독소를 걸러내게 만듭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만 마셔요. 하지만 3년 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 감소했습니다. 하루 한 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부담이 된 겁니다. 진짜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물 한 잔을 당신의 새로운 술로 바꾸세요.
5째, 물은 적당히, 꾸준히.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6, 8컵이 적당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누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신장을 깨워줍니다. 낮에 필요할 때 한 잔 더,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잠자기 전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한 모금만, 그래야 밤에 자주 소변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축적되어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보호합니다. 환자들의 후회와 경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괴롭히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신장이 떠나면 우리는 차가운 투석기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번 투석실에서 76세 한진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의사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랍니다. 이 영상이 아직 건강한 분들에게 닿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하루 새 과일과 작은 실천의 힘.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 당신의 몸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엔 사과 1개, 낮엔 블루베리 1줌, 저녁엔 배 반쪽,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1잔. 몸은 당신의 다정함을 기억할 겁니다. 깊은 잠, 맑은 얼굴, 가벼운 아침으로 그 고마움을 돌려줄 겁니다. 마무리 인사와 구독 요청,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 6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오래 사라지지 않나요? 아침마다 눈이나 발이 조금 부어 있지 않나요? 충분히 자는데도 피곤하지 않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나요? 진통제를 자주 먹나요? 짜게 먹거나 붉은 고기를 자주 먹나요? 이 중 2가지 이상이 예라면 지금 바로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혈액, 소변 검사 한 번이 당신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필요한 건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마음뿐입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하나 작은 변화를 원할 뿐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은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투석기에서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 일 하나하나가 나는 더 건강하게 살겠다, 내 몸을 사랑하겠다 라는 작은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과일, 하나의 습관, 하나의 결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몸의 또 다른 비밀, 그리고 기계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